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던 전설의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를 아시나요? 운동선수로서 신체 관리에 철저했던 그를 무너뜨린 것은 상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파킨슨 병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 이 파킨슨 병은요, 사실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증상을 개선시키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불치병보다는 난치병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체를 비롯해 뇌에서도 노화가 일어나는데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신경계 퇴행성 뇌 질환이죠.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져서 생기게 되는데 도파민은 우리가 팔다리를 사용할 때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킨슨병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최근 들어 환자의 약 20%는 5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아직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어서 빨리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발병 초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활기찬 삶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파킨슨병에 대해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신경과 전문의 최나리 원장과 함께 파킨슨병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파킨슨병은 우리 신경계통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운동질환 중에 하나로 우리 중뇌라고 하는 뇌에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인 흑질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퇴행으로 인해서 도파민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신체의 운동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서 운동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네, 맞습니다. 증상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이제 핵심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정시에 생기는 팔다리의 떨림 증상,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증상, 세 번째는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증, 네 번째는 걸을 때 보폭이 짧아지면서 종종 걸음을 걷게 되는 보행장애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뭐 얼굴 표정이 굳어지거나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뭔가 자주 넘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특이적인 증상이 아니네요. 다 일상적인 약간 그런 증상들이 속하는 것 같은데 네네. 주로 어르신들이 좀 많이 발병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확률이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50대 이하의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60세 이상에서 노인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네, 대부분은 60대 이상에서 발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자가 진단을 좀 할 수 있나 이런 팁이 있으면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가 진단은 어쨌든 파킨슨병은 우리가 증상을 보고 진단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네네. 첫 번째는 내가 TV를 보거나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쉬고 있는 시간에 팔다리가 덜덜 떨리는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걸음을 걸을 때 보폭이 짧아지고 팔 흔들림이 줄어드는 증상이 생긴다든지 글씨를 쓰는데 글씨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증상 등이 있을 때 파킨슨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주로 주변에서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을 보고 나무늘보처럼 느려진다, 굼떠진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듣게 됩니다. 움직임이 힘들어지기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중요 파킨슨병의 인자 중에 하나로 이제 나이를 꼽아 주셨잖아요. 네. 그 외에 다른 원인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파킨슨병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에 의한 질환이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2차적인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혈관성 질환으로 발생하게 되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파킨슨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 복용 때문에 생기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뇌에 물이 차는 질환인 수두증에서도 파킨슨증과 굉장히 흡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망간 같은 중금속 중독에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과 함께 노인성 3대 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병으로 발병률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병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파킨슨병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총 11만 1,300여 명으로 2016년 9만 6,400여 명보다 약 15.3%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환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에 속했는데요. 2020년 파킨슨병으로 치료를 받은 60세 이상 환자는 10만 8,200여 명으로 전체 환자 가운데 약 97.2%를 차지했습니다. 파킨슨병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 역시 높아지는데요. 파킨슨병 진료비 부담도 2015년 3,765억 7,775만 원에서 2019년 5,362억 2,932만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정말 좀 어려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 한편으로는 또 친숙하지 않은 질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해하는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풀어드릴게요.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어떤 분들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분명히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50대 이전에 발생하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생기는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실제로 치매까지 연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치매가 동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저희가 진단 초기에 인지기능 검사 등을 통해서 치매가 동반되어 있는지 여부를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네, 둘 다 이제 퇴행성 뇌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동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은 같은 병이다. 이거 같은 병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은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증상은 굉장히 둘 다 비슷한 증상으로 발병이 되는데 두 병은 이제 발병의 기전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병으로 구별을 하고 있고요. 파킨슨 증후군의 경우에는 파킨슨 병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네. 그 예후가 굉장히 나쁜 경우가 많고요. 파킨슨 병에서 사용하는 도파민 치료에 파킨슨 증후군은 잘 반응을 하지를 않아서 약물 치료도 굉장히 어려워서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킨슨병은 도파민 이상만 있다면 이 파킨슨 증후군은 플러스 알파의 다른 징후가 더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질환이긴 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잠꼬대가 심해지면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한다. 잠꼬대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확인 먼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잠꼬대가 심한 경우에 파킨슨병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우리가 수면 중에 이제 꿈을 꾸는 수면인 렘 수면이라고 부르는 수면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렘 수면에서는 누구나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꾸는 동안 우리 팔다리 근육에 힘이 쭉 빠지면서
우리가 꿈에 있는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킨슨 환자분들은 팔다리 근육의 긴장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실제로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뭐 심한 경우에는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잠꼬대가 심하다고 모두가 파킨슨 병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파킨슨 병의 증상 중에 일부로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꼬대가 심한 분들은 혹시 운동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꼭 체크를 해야 하고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운동신경의 이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운동장애가 발생하진 않는지 계속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신기하네요. 이 잠꼬대도 우리가 너무나 별거 아니게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관련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자그마한 이상이라도 느껴진다면 꼭 전문의 찾아가시는 게 좋겠고요. 자, 지금 바로 파킨슨병 환자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둔해진 움직임 때문에 병원을 찾은 80대 환자. 네, 오늘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네, 다리도 떨리고 어지럽고 한 며칠 전에 갑자기 그래. 보통 파킨슨병 환자들이 초기에는 이제 뭐 본인이 스스로 뭐 손이 떨린다든지 이런 증상을 자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본인은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가깝게 지내던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이 행동이 굼떠진다, 느려진다, 눈빛이 멍해졌다 이런 증상을 얘기해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근육이 경직되는 증상이 계속되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파킨슨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력 청취와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추가적으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2차적 뇌 질환의 감별을 위해 MRI 등의 영상 검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파킨슨병에서 동반되는 인지장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비행기 연필 소남. 네, 저희가 MRI 검사를 해봤는데 MRI 검사 결과에서는 저희가 걱정했던 2차성 파킨슨증의 원인들, 뭐 뇌출혈이라든지 뇌졸중, 수두증 이런 원인들은 발견되진 않아서 저희가 이제 이 결과로 인하면 아버님은 1차성 이제 노인성 파킨슨증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부터 약물 치료를 조금 시작해봐야 할 것 같아요. 파킨슨병이 진단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파민을 보충하기 위한 약물 치료입니다. 이 도파민 약물 치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가장 소량부터 시작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점차 증량을 하게 됩니다. 이 도파민 약을 오랜 기간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병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약의 용량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약에 잘 듣지 않는 증상들이 자꾸 나오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환자의 전신 상태가 괜찮다면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를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닥터 스픽. 자, 신경과 전문의 최나리 원장이 꼽은 닥터 스픽은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봅니다. 오늘의 닥터 스픽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꼽아주신 이유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파킨슨 병은 먼저 진단이 되고 나면 굉장히 치료가 어렵다는 생각에 이제 절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파킨슨 병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과 약물 치료인데 이것은 이제 의료진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킨슨 병은 근육이 점점 뻣뻣하게 굳어지고 관절도 굳어지고 행동이 느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절 운동, 근육 운동, 그 다음에 걷기 운동과 같은 운동을 통해서 이 증상들을 일부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치료하면 뭐 약물 치료, 수술 치료만 떠올리는데
운동이 관리 차원이 아니고 그냥 치료 목적에서 꼭 해야 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파킨슨 환자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예후가 좋고 더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좀 여쭤볼까요? 사실 예방법이 있으면 예방법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들이 더 있습니까? 파킨슨 병은 따로 예방 방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네. 진단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증상이 이제 더 진행되지 않게 좀 관리를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방법이라는 게 특별한 거는 아니고 우리 신체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식이습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래도 파킨슨 병이 걸렸을 때도 조금 더 약물 치료의 반응도 좋고 더 삶의 질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파킨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운동이잖아요. 네.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운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이 관절이 운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데 이 관절을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근육이 자꾸 약해지면 우리가 걷거나 균형을 잡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근육이 약해지지 않게 적절하게 근력 운동도 좀 동반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파킨슨 병에서는 보행 장애가 생기면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균형 잡는 연습, 보행에 대한 연습도 꾸준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파킨슨병 환자를 위해서 한마디 당부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파킨슨 병이 진단되면 치료가 어렵다는 생각에 굉장히 절망하며 우울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한 기분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파킨슨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파킨슨 병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적절하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충분히 내 스스로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이 의심될 때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하고 약물 치료와 더불어 적절한 운동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이 파킨슨병을 불치병이라고 여기시는데요. 아시잖아요. 나날이 의학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파킨슨병 역시 퇴출할 수 있는 날이 또 오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최나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들은 움직임이 둔하고 마음대로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쉽게 낙담하고 많이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한다면 일상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병의 진행 역시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절한 운동과 더불어서 파킨슨병의 진행을 막는 생활 습관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